오늘 오후 8시에 바른정당의 의총이 열립니다. 과연 바른정당의 향배를 결정할 그런 의원총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른정당의 운명뿐만 아니라 보수 야권의 재편으로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의원총회를 앞두고 통합파의 황영철 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영철 의원이 나와 계십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황영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8시에 의총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오늘 의총 결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난 1일날 저희가 의총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전당대회 연기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전대론이 나와서 그 의견에 대해서 중도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공감도 표시하고 저희 통합파도 공감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은 뜻 하나로 모으기엔 여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의총을 다시 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바른정당의 전당대회가 예정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좀 아쉬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탈당을 강행한다면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또 바로 한국당으로 복당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저희들이 오늘 의원총회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탈당의 숫자를 카운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의총이 끝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탈당 입장이 확정되면 탈당계를 다 이제 쓰게 될 텐데요. 저희가 통합파로 구분되는 의원이 10명 정도입니다. 이 10명 중에서 한두 명 정도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번 통합에 참여 안 할 수도 있고 네.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7명에서 10명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대선 때도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이 한국당의 복당을 시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명 과연 네. 복당 명분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좀 더 많은 친박 청산과 또 과거에 대한 반성 그리고 새로운 보수대권에 대한 메시지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다 충분히 갖추기에는 자유한국당 내 사정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다만 홍준표 대표가 통합의 명분을 만들어내기에 힘든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이로써 필요 조건은 갖춰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자유한국당의 합당이 되고 나서도 앞으로 거쳐야 될 산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도 이제 바른정당 탈당을 하려다가 철회하셨는데 이 부분에 네네. 대한 부담감은 좀 없으신가요? 지난번에는 제가 탈당을 하게 되면 대선 기간 중이었고요. 그때 또 원내 교섭단체가 무너지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때라서 저 자신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의 만류도 있었습니다. 이제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보수 통합을 통해서 보수의 재건을 위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황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실장님 지금 이제 황영철 의원의 얘기를 통해서 바른정당의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바른정당의 상황은 이 보수 야권의 재편으로 이어질 걸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갖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수 야권의 재편만이 아니라 나머지 야당들 쪽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네. 있어요. 일단 지금 몇 명이냐라고 앵커께서 물어보신 게 그게 가장 초미의 관심이거든요. 몇 명이 1차 탈당을 하고 추가 탈당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지형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만약에 15명, 그러니까 이번에 한 10명 탈당을 하고 10명이 강행이 돼서 나중에 추가 탈당이 5명만 되면 네. 15명이 한국당, 자유한국당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지금 107석이고 더불어민주당은 121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07석 더하기 15 그러면 122석이 됩니다. 한 석이 더 많아지게 돼요. 일당의 위치가 바뀌네요. 제1당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반기 국회의장, 그러니까 2년이 이미 끝났으니까 나머지 2년 동안에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몫이 되고 네. 상임위원장의 배정도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국회의 흐름을 완전히 주도권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때 아니 지금까지 어쨌든 제1당으로서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제1당의 자리까지 뺏기게 되면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과제들 수행을 못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의당을 흔들게 되고 국민의당에서 이렇게 일부 호남 의원들을 또 다시 이제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여파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15이냐 아니냐가 앞으로 하반기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국회에서의 하반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다른 어떤 선택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네, 바로 구분되는 의원이 10명 정도입니다. 이 10명 중에서 뭐 한두 명 정도가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번 통합에 참여 안 할 수도 있고 네.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7명에서 10명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대선 때도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이 한국당의 복당을 시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명 과연 네. 복당 명분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좀 더 많은 친박 청산과 또 과거에 대한 반성 그리고 새로운 보수대권에 대한 메시지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통합파도 공감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은 뜻 하나로 모으기엔 여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요청을 다시 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바른정당의 전당대회가 예정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좀 아쉬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탈당을 강행한다면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또 바로 한국당으로 복당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저희들이 오늘 의원총회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탈당의 숫자를 카운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의총이 끝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탈당 입장이 확정되면 탈당계를 다 이제 쓰게 될 텐데요. 저희가 통합 오늘 오후 8시에 바른정당의 의총이 열립니다. 과연 바른정당의 향배를 결정할 그런 의원총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른정당의 운명뿐만 아니라 보수 야권의 재편으로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의원총회를 앞두고 통합파의 황영철 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영철 의원이 나와 계십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8시에 의총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오늘 의총 결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난 1일날 저희가 의총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전당대회 연기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전대론이 나와서 그 의견에 대해서 중도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공감도 표시하고 저희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의 만류도 있었습니다. 이제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보수 통합을 통해서 보수의 재건을 위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황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실장님 지금 이제 황영철 의원의 얘기를 통해서 바른정당의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바른정당의 상황은 이 보수 야권의 재편으로 이어질 걸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갖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수 야권의 재편만이 아니라 나머지 야당들 쪽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네. 있어요. 일단 지금 몇 명이냐라고 앵커께서 물어보신 게 그게 가장 부분들을 다 충분히 갖추기에는 자유한국당 내 사정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다만 홍준표 대표가 통합의 명분을 만들어내기에 힘든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이로써 필요 조건은 갖춰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자유한국당에 합당이 되고 나서도
앞으로 거쳐야 될 산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도 이제 바른정당 탈당을 하려다가 참여하셨는데 이 부분에 네네. 대한 부담감은 좀 없으신가요? 지난번에는 제가 탈당을 하게 되면 대선 기간 중이었고요. 그때 또 원내 교섭단체가 무너지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때라서 저 자신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